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실시간 시장 투자 전략 관련돼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강연을 했는데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연에서 얘기했었던 어떻게 보면 전략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또 될 때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그 시장을 조금 일으킬 만한 그런 건덕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좀 나왔었죠. 바로 이제 22일과 23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 관련된 부분을 봉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21일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되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이제 극적으로 타협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부분을 11월 안으로는 일단 타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이 그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난주부터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나 뭐 상승 흐름이 그 부분의 기대감이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하게 말하면 각본이 이렇게 완전하게 잘 짜여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미국과 중국 둘 양 나라 모두의 피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역 그 갈등에 대한 부분이 결국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경기에도 상당히 미칠 여파가 크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잘 짜여진 각본 아래 좀 놀고 있는 흐름인데, 그 놀고 있는 흐름, 이 주인공 둘 빼면 나머지 나라들은 상당히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본이 어느 정도 잘 짜여진 부분에서 변동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다. 그래서 시장이 역시나 강연회 때 얘기해드렸듯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올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죠. 일단 IT 업종을 기점으로 해서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의 얘기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해드렸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한 세네 가지로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오 업종을 보는 시각과 지금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그 부분이죠. 이 R&D 비용 관련된 부분에 비용 자산화 처리를 결국엔 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명성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 100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한 여러 가지 업종 중에 이 바이오도 한 12조 정도가 포함이 됐대서 약 한 10% 미만, 한 7, 8%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도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중첩이 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종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그런 그 시각 자체가 좀 예전 시각 자체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조건 바이오 업종들도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예전에는 뭐 전임상만 해도 무조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는 전임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3상 임상이 완료가 되거나 결국에는 이제 승인 FDA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종목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고서는 차라리 저평가되어 있는 뭐 제약주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차라리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뭐 대형 그런 어, 중견 제약주 중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삼진제약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꾸준하게 계속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뒷받침을 해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시장의 움직임은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동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부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1.4% 정도 코스닥 시장이 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이제 저점을 완전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만든 것인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쪽은 일단은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조금 일찍 잡았던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에 대한 그 상승을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뭐 그렇게 크게 강하게 뭐 급반등을 하지 않고서는 시장이 반등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닥 쪽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강연회 때도 얘기해 드렸듯이 이 남북경협과 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의 대결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 남북경협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지지부진할 때 올라갔었던 업종이 남북경협이었거든요. 반면에 시장이 떨어졌을 때 동반적으로 하락했었던 쪽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쪽에 관심을 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남북경협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남북경협주들이 장 초반에 잠깐 반짝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뭐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뭐 2차전지나 그리고 뭐 바이오나 게임이나 엔터나 그리고 또 뭐 의류라든지 뭐 다양한 화장품 뭐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흐름이 이어진 모습인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남북경협주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되레 남북경협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상승을 했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핵심 포인트 관련된 포트 관련된 부분은 결국 지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시점이다. 시점이라는 점에서 일단 비중을 조금씩 높여야 된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내일이나 모레 또 어떠한 그런 그 합의점을 도출한다라고 좀 봤을 때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략 합의가 도출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실망한 그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는 22일, 23일 뭐 양간에 눈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략 조금 더 돈다라고 하면 25일까지 이 이제 FOMC 회의를 통한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가 좀 슬슬 이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이제 수합을 해서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12월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아니면 9월에 하고 12월에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뭐 여부를 만들 수 있는 시그널이 25일까지에 대한 잭슨홀 연설이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되면, 지금 미국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은 아니라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래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미국은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되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결국 이 불확실성을 뒷받침을 하면서도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상향 조정, 그리고 넉넉하게 25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되 주식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높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확인해서 대략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도 뭐 강연회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을 통해서 뭐 계속적인 투자 관련된 부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